안녕하세요.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미해결 과제 임하고 상담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미해결 과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미해결 과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미해결 과제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 상처로 인한 결핍이에요. 결핍. 이 결핍이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아내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채워주지 못하면 이 결핍을 채우려고 밖으로 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히 밖으로 들어요. 술, 도박, 운동, 게임, 뭐 이렇게 음란 중독까지, 애도 불륜까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밖에서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지 쾌락적인 것이지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 결핍이 채워질까요? 이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되라고 했어요. 이 한 몸 되라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떠나라고도 하지만 한 몸 되라는 것은 정서적인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도 힘들고요. 죽어도 부모를 못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효도 차원에서. 아내는 버려도 엄마는 버릴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떠나지 못해요.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저런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라는 분들이 많아요.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아내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순종하여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에서 잘 안 되니까 이게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여자분들은 특히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응어리로 남아있으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또 만났으면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리고 결혼해서 두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자분들은 그 상처를 초 단위로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과거를 초 단위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남편으로부터 못 받으면 이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몸이 정서적인 한 몸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과거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느냐고 알았어 됐어 애쉬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관계가 더 엉망이 되고 말지요. 이마고 상담을 개발한 핸드릭스 박사가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박사고 교수님입니다. 미국의 서든 상담대학원의 교수면서 박사인데요. 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재혼했는데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가 진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8년 동안 천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임상실험을 한 결과 부부가 도대체 왜 싸우는가 그 원인을 찾았는데 이론은 간단해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는 결혼해서 반드시 부부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왼쪽이 부모예요. 오른쪽이 부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부부관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부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마고를 처음 만나고 3년 전에 만나고 상담한 적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3년 전에 이마고 상담을 세미나에 가서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마고 상담 1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김덕수 박사님이세요. 그분한테 가서 세미나를 듣고 이마고 상담을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마고 상담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연구해야 되는데,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사과정은 반드시 임상이 있어야 돼요. 임상실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있어야 돼요. 실험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계치도 있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00상을, 한 3년 동안 100상을 한번 임상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임하고 상담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미국식을 한국식으로, 한국식을 성경식으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연구를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담이 생각난 거예요. 한국식으로 임하고 상담을 연구하다 보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그 속담이 생각난 거예요. 종로는 어디지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에게 뺨 맞고 결혼해서 배우자끼리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화풀이 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화풀이 하고, 그걸 투사현상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투사현상,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평생 싸우게 되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그 응어리를, 화병을 풀어내야 합니다. 한 맺힌 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며, 이 상처가 깊은 분들은 사단이 그 상처를 이렇게 잡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인 치유를 또 해야 되거든요. 축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응어리를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응어리를 풀어낸 다음에는 부부가 임하고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임하고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여보 미안해. 이렇게 부부가 화해를 시키면 획기적으로 90%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오늘 강의 제목이 미해결 과제인데요. 부모에게서 어린 시절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양쪽에서 상처받은 미해결 과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해요?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워줘야, 그때 받지 못했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그 내면 아이로 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면 아이 상처라고 합니다. 살고 있으니까 그 결핍을 이제라도 부부끼리 채워주어야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응어리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결핍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상처가 무의식 중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 뇌는 의식, 무의식이 있는데요, 무의식으로 움직이는 뇌가 한 7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평생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납니다. 찰스 웰이라는 학자는요, 우리는 가정을 떠나지만 가정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 상처가요, 평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상처가 가면을 쓰게 됩니다. 가면을 쓰게 되는데, 이 가면은 예식이라고도 하고 가식이라고도 하고 라틴어로 심리학용어로는 페로조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걸 투사 현상이라고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도요, 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런 척하고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나면 남 탓을 합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서 이 가면을 쓸까요? 안 쓸까요? 부부 사이에서는 무장해제를 해요. 가면을 안 씁니다. 밖에 나가서는 가면을 쓰지만 그 밖에서는 남들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 남들한테는. 남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는 엉망인 거예요. 그게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에게 받지 못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내들이. 아내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로 인한 미해결 과제, 이 과제가 언제 생길까요? 언제 이 응어리가 생길까요? 아동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릭 브라운이라는 책에서요. 이 릭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 오재원 박사가 번역한 책인데요. 이 책이 12년 전에 나왔어요. 2009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6살 때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6살 때 다 끝난다. 그리고 웨이드 루켓이 쓴 이 책에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송정화 박사가 번역한 책인데요. 9살 이전에 다 끝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9살 이전에 5단계에 걸쳐서 심리적인 발달 단계에서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애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 생긴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 5가지 단계가 뭐냐면 애착 단계, 탐험 단계, 정체성 단계, 힘과 능력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6살부터 9살까지 단계인 관심 단계입니다. 일단 친구들을 막 사귀면서 관심 단계에서는 이제 베풀고 섬기는 단계인데요. 그러면 배우자형,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고독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아무튼 요 발달 단계는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5가지 단계에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과 전문의 브레젤텐이라는 사람은 이 5단계 심리 발달 단계를 자극점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극점이다.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탐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꼼짝하지 마, 너 절대 움직이지 마, 이렇게 제지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키우지 말고 탐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정체성 단계에서 반영해주고 힘과 능력 단계에서 칭찬해 주어서 경쟁력을 키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안 해주면 결핍이 생겨서 초딩 시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사춘기 시절에 그대로 나타나고요. 이 결핍이 뭐 6살 이전에 9살 이전에 잘해주지 못한 부모가 초딩 시절엔 잘해주겠어요. 똑같은 상처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거쳐서 청소년 시절에 결혼해서 드디어 부부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핍을 채워달라고 상대방에게 투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부부싸움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심리적인 미성숙이 클까요? 여자분들이 클까요? 6살 양천치유센터 원장님은 아내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우리 남편 몇 살? 그러면 6살이라고 따라 읽기를 하라고 해요. 6살. 남자들이 철들자 노망이고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분들이 미성숙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여자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데 아내들이 아이만 키우지 말고 남자도 키워야 된다. 남편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막 화를 내요. 우리 남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 죽 건데 어떻게 남편까지 키우냐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미성숙 상태가 아주 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전인 치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사단이 역사했다면 또 축사도 받아야 되고요. 또 혼적인 상처가 있다면 심리 치유 받아야 되고요. 또 육적인 문제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요. 특히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 특히 초딩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기억나는 대로 오픈을 해야 돼요. 풀어내야 합니다. 유교 문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오픈이 잘 안 돼요. 자기 가정사 문제를 오픈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뭐 그 시절에 다 그랬지, 뭐 그게 성격이지, 천성이지, 타고난 성격이지,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인정을 안 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CBS, CTS, 뭐 극동방송 이런 데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임하고 상담 방송을 들으면서 그때서야 진짜 상처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치유가 가능할까요? 치유가 가능해요. 심리치유만 받아도 부부 사이는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70세 넘은 어르신을 줌 상담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게 됐는데 이분이 혈기 분노가 심해요. 그리고 가폭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어요. 그래서 황혼이혼 하겠다고 아내가 그 가폭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큰딸네 집에 와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해서 상담을 신청한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려니까 잘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 얘기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을 잘 안 하셔요. 오픈을 잘 안 하시면 상담이 안 됩니다. 상담을 중지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겨우겨우 오픈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건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문짝을 망치로 때려박고 이제 그 쌀이나무로 자기 종아리를 걷어 올리라고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아버지도 무슨 상처가 심한 사람 같아요. 아버지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수치심, 억울함이 응어리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나온 겁니다. 이 PC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나중에 그 토설을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정말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같이 울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임하고 상담을 영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게 돼요. 남편은 그 응어리를 다 풀어내게 되니까 마음이 후련하면서 뭐가 뻥 터져 나가는 느낌이 있었대요. 이 응어리가 뻥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PC 대화는요, 구체적으로요, 두 사람이 마주보게 해요. 그래서 식탁에서 저는 줌 상담을 하는데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 하나 놓고 이제 마주보고 의자를 마주보고 손을 붙잡고 눈을 응시하게 합니다. 많이 싸우고 자란 사람은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래서 상담사가 마주보세요, 마주보세요 이렇게 눈을 응시하게 해야 돼요. 1m 간격 정도 돼요. 마주보면 눈동자가 보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요. 눈을 마주치면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요. 교감이 일어납니다. 사연이 다 보여요. 눈 속에. 그러면서 눈을 마주보는 순간 토설도 안 했는데 눈물이 핑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울어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이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드라마 치료라고 하는데 대역을 이제 아내와 남편이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PC 치료가 있기 때문에 임하고 상담이 치료율이 90% 이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PC 대화를 하면서 많이 토설을 하면서 부부가 많이 울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면 이제 포옹을 시킵니다. 포옹을 시켜요. 임하고 부부치료라는 책을 쓴 웨이드 루켓이라는 사람은 이 포옹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려놨는데 이 포옹은 이보다 더 좋은 치료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정서적인 결핍을 부부가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정서적인 욕구를 충분히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 1, 2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30분 이상 포옹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라서 저도 상담센터에서 이건 바닥에서 하는 것인데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는 자세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귀가 심장에 닿아야 돼요. 그럼 심장 소리가 들리는 상태로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눈과 눈은 6인치, 한 15cm로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이야기도 주고받게 해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상담센터에 오지 않으셔도 자가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가치유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줄게요. 서로 어린 시절에 힘든 얘기를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차 마시고 마주보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쑥스러우니까 마주보기가 어려우면 차 마시면서 소파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돼요. 그 힘든 증상에 대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증상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돼. 이것을 임하고 상처 찾기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뭐 매를 맞았든가 수치심을 당했다든가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을 충분히 배우자끼리 공감을 해줍니다. 그때 많이 당신 힘들었겠다. 손을 잡고 포옹을 해주고 그러면 머리에서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말투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 통찰을 시켜줘요. 이게 자가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감정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율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감정치료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 겉핥기식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재발하기 쉬워요. 그 상담은 반드시 카운셀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힐링을 해야 돼요. C 플러스 H를 해야 합니다. 카운셀링 플러스 힐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상담사예요. 지난주 배운 그 임하고 상담 대화 한번 반복해서 한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 했죠?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학자는 심리학자는 4번 반복하면 뇌에 저장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가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4번 정도 반복하면 그때 자가치유가 일어납니다. 들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가치유가 가능해져요. 임하고 상담은 특히 부부끼리 자가치유를 하는 거예요. 부부는 스스로 치유한다는 말이 이 책의 제2강에 나와 있습니다. 챕터 2에 부부는 스스로 치유한다. 상담사는 코칭만 해주는 거예요. 멘토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탁월한 학습법인 자기 주도 학습이죠. 말하자면 그 학습법이 탁월하듯이 임하고 상담은 자가치유가 탁월합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반영, 인정, 공감대와 토, 변, 합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괜찮아 여보.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을 미처 몰랐어. 여보 미안해. 이렇게 공감대화까지 하게 된다면 부부는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호 한번 해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